안녕하세요. 70년 넘게 살아오며 40년 동안 수면 전문의로 일해온 박진택입니다. 오늘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자꾸 새벽에 깨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60대, 70대 분들 중에 자꾸 새벽에 깨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70세 김영수 할아버님이 박 선생님, 요즘은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그 뒤로는 잠을 못 자겠어요. 젊었을 땐 아침까지 푹 잤는데 왜 이러죠? 라고 물으시더군요. 우리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새벽에 자꾸 깨는 걸까요? 오늘은 그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참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나요? 돈 한 푼 안 들지만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점점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녁에는 더 일찍 졸음이 오고 아침에는 더 일찍 깨게 되는 거지요. 이건 우리 몸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68대신 이명자 여사님은 예전엔 밤 11시에도 정신이 말똥말똥했는데 요즘은 9시만 되면 눈이 자꾸 감겨요. 그런데 문제는 새벽 4시면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라고 하셨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우리 몸은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혈당을 올리기 위해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지요.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이 조기에 활성화되면서 새벽에 더 빨리 눈이 떠질 수 있답니다. 또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우리 수면은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으로 나뉘는데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얕은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75대신 최기철 어르신은 예전엔 천둥번개가 쳐도 못 깼는데 요즘은 손주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벌떡 일어나게 돼. 한번 깨면 또 잠들기가 영 힘들어. 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작은 소음에도 쉽게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우며 피로가 쉽게 누적됩니다. 따라서 새벽에 깨어나는 원인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수면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남성분들, 폐경 이후 열이 갑자기 오르거나 땀이 나는 여성분들처럼 건강 상태에 따라 잠을 자주 깨게 되지요. 70세 박영철 어르신은 밤에 두세 번은 꼭 화장실에 가야 해요. 그러다 보니 잠이 계속 끊기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고 66세 정미숙 여사님은 밤중에 땀이 확 나서 깨는데 그 뒤로는 잠이 안 와요. 고 말씀하셨죠? 수면 무호흡증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도가 막혀 수면 중 자주 깨게 됩니다. 우울증, 불안증도 새벽에 자꾸 깨어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관절염, 요통 같은 만성 통증이 있으면 통증으로 인해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도 중요합니다. 낮 동안 신체 활동이 적으면 밤에 숙면하기 어렵고 저녁 늦게 커피나 술을 마시면 수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수 있고요.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면 생체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벽에 깼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새벽에 깨도 하면 안 되는 것 5가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의 오랜 수면 전문의 경험에서 나온 중요한 조언들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시간을 확인하지 마세요. 자다가 중간에 깼을 때 시계를 보면 아직 몇 시간밖에 못 잤네. 이제 2시간 뒤면 일어나야 하는데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잠을 더 깨게 만듭니다. 시간을 확인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게 됩니다.
73세 김철수 어르신은 예전엔 새벽에 깨면 시계부터 봤어요. 내시네. 아직 2시간 남았네. 이러다 보니 더 신경 쓰이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요즘은 아예 시계를 안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처럼 침실에 시계를 두지 않거나 디지털 시계라면 화면을 반대로 돌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밤에 깨서 몇 시간이나 잤지? 라고 계산하는 습관이 있다면 더욱 시계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잠이 깨더라도 잠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번 신체 활동을 시작하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고 온몸에 혈액이 돌게 되니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진답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가 이제 활동 시간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물론 화장실이 급하다면 빠르게 다녀와서 바로 누워야 합니다. 82살 이영희 할머니는 새벽에 깨면 왠지 뭘 해야 할 것 같아서 일어났다가 더 잠이 안 와서 고생했어요. 지금은 가만히 누워서 눈만 감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잠이 와요. 라고 하셨죠? 이영희 할머니의 말씀처럼 깼을 때 아직 잠잘 시간이니 편하게 누워있자라는 생각으로 침대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벌컥벌컥 물 마시지 마세요. 겨울철 실내가 건조하고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이 말라 잠이 깨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깨서 물을 많이 마시는 행동은 신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잠들어 있던 장기에 기상 알람을 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겠지요? 그러면 또 잠이 더 깨게 됩니다. 69 되신 최영자 여사님은 밤중에 목이 마르면 옆에 둔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러고 나면 화장실도 가고 싶고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요즘은 한 모금만 살짝 머금어서 입안을 적시는 정도로 해요. 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 옆에 물을 조금 준비해 두고 깼을 때는 정말 적은 양만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춥다고 실내 온도를 높이지 마세요. 우리 몸은 수면 호르몬이 나오면서 체온이 약간 떨어지며 잠에 듭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체온이 오히려 상승하고 계속해서 잠에 들지 못합니다. 방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고 감기 기운이 있다면 22도면 충분하지요. 76 되신 박명자 할머니는 추워서 보일러를 높게 틀었더니 오히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불을 하나 더 덮고 적당한 온도로 내리니까 더 편하게 잘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할머니처럼 따뜻한 이불을 덮고 방 온도는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이 차면 잠이 안 오니 따뜻한 수면 양말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째, 휴대전화를 보거나 조명을 켜지 마세요. 새벽에 깨서 휴대전화를 보면 그 밝은 빛 때문에 뇌가 이제 아침이야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68 되신 정호석 어르신은 새벽에 깨면 심심해서 휴대전화로 뉴스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 아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침실에 휴대전화를 두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거랍니다. 침실에는 전자기기를 두지 말고 꼭 알람이 필요하다면 전통적인 알람 시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았으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심호흡을 해보세요. 느리고 깊은 호흡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잠이 더 쉽게 들게 만들어 준답니다.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코로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70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새벽에 깨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7까지 숨 참고 하나, 둘, 8까지 숨 내쉬어요. 이거 10번만 하면 금방 다시 잠이 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호흡에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들은 비우는 거랍니다. 특히 걱정거리나 화나는 일들은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지요. 저도 나이 들면서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 호흡법을 알고 나서는 훨씬 편안하게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둘째, 몸을 살살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보고 발목이나 손목을 돌려주는 거예요. 누워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근육을 풀어주면서 손으로 살살 주물러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랍니다. 먼저 발가락에 힘을 주었다가 빼고 그 다음 발목, 종아리, 무릎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긴장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주면 전신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관절이 뻣뻣하니까 무리하게 스트레칭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편안하게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3 대신 장미영 여사님은 누워서 발가락부터 차례차례 힘을 줬다. 빼는 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어요. 특히 어깨랑 목 근육을 풀어주면 정말 좋더라고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장 여사님처럼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 몸 상태가 다르니까요. 셋째, 너무 잠이 안 오면 15분에서 30분 후에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뇌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 잠이 안 오면 잠시 벗어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피곤할 때 다시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도 밝은 조명을 켜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등의 자극적인 활동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마시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벼운 책을 읽는 정도가 좋습니다. 80 대신 이정호 할아버지는 1시간을 뒤척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거실에 나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20분쯤 지나니까 다시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때 침실로 돌아가서 푹 잤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고 잠시 침대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때로는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것보다 잠시 포기하는 게 더 빨리 잠들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지요. 아, 오늘은 잠이 안 오는구나.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해 평소에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을까요? 첫째, 햇빛을 쬐며 걸어보세요. 햇빛이 강하지 않은 오후 4시에서 5시쯤 야외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를 쓰고 추울 때는 긴 옷을 입되 손바닥으로 햇빛을 받도록 해보세요. 선선할 때는 7부 상의와 하의를, 더울 때는 반팔, 반바지로 햇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72 대신 박영호 어르신은 매일 오후에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그날 밤엔 정말 잠이 잘 와요. 특히 해가 있을 때 나가면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세요. 명상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잘 겪고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면증이 생기고 이는 다시 우울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면 불면증이 완화됩니다. 명상은 기분 좋은 뇌파를 나오게 해서 두려움, 회의감,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편하게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 숲속 풍경, 손주의 얼굴, 고향길 등을 상상하고 정신과 신체가 맑아질 것이라는 자기 암시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66 되신 최명자 여사님은 매일 저녁 15분씩 명상을 해요. 눈을 감고 바닷가에 앉아 있는 상상을 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머릿속으로 들으면서요. 이 시간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훨씬 잘 자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자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그 패턴에 익숙해져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78 되신 강병철 어르신은 젊었을 때는 불규칙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한 달쯤 지나니 몸이 스스로 알아서 그 시간에 졸리고 깨더라고요. 요즘은 알람 시계도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지고 매운 음식, 탄산음료는 소화불량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가볍게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자기 전에 허기지면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가 좋습니다. 69 되신 이순희 여사님은 예전에는 밤에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속이 더부룩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요즘은 저녁을 일찍 먹고 자기 전에 배고프면 우유 한 잔만 마셔요. 그러니까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해 자주 깨게 만듭니다. 70세 정태영 어르신은 예전에는 저녁에도 커피를 마셨는데 그러고 나면 밤에 계속 뒤척이더라고요. 지금은 점심 이후로는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셔요. 그러니까 훨씬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빛과 소음은 최대한 차단하고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특히 베개와 매트리스가 편안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4 되신 조영숙 여사님은 오랫동안 잠을 못 잤는데 새 베개로 바꾸고 나서 훨씬 더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창문에 암막 커튼을 달아서 아침에 빛이 들어오지 않게 했더니 훨씬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흔히 하는 질문들의 답변을 드려볼까요? 낮잠을 자도 될까요? 낮잠은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또한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는 어떤가요? 수면제는 의사와 상담 후에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을 개선하는 것이 좋아요. 침대에서 책을 읽어도 될까요? 침대는 수면과 관련된 활동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은 침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공간이라고 뇌에게 인식시켜 주세요. 밤중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시간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자기 전 2시간 동안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는 밝은 불을 켜지 말고 약한 조명을 사용하세요. 운동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격렬한 운동은 자기 전 3시간 이내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아침이나 오후 초반에 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단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저녁에 해도 괜찮아요. 자, 지금까지 내용 어떠셨나요? 잠은 정말 소중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지요. 젊었을 때는 밤새 안 자고 일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하룻밤 설치면 다음날 온종일 피곤하고 정신이 몽롱해지지 않으세요? 건강한 수면은 우리의 기억력, 면역력, 기분까지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엔 약보다 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복용하는 약이 불면증의 원인일 때도 있으니 꼭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새벽에 깼을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만히 잠들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침실을 조심히 나와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고, 참고로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절대 안 되니 주의하세요. 가볍게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이 올 때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하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을 다 아셨으니 오늘부터는 불면증과 작별 인사 할 수 있겠죠? 이론만 알고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가만히 누워서 아이고 또 잠이 안 오네 하고 걱정만 하시는 것보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는 게 훨씬 낫지요. 하루 이틀 지나면 어느새 푹 주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낮에도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더 좋아질 테니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나이에 푹 자는 건 하루의 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70이 넘어 깨달은 건 잠이란 게 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보약이라는 사실이랍니다.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깊고 단단한 잠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 박진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달콤한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